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 도서의 유학 이야기 89회 89 시작하겠습니다. 5월은 한국으로 따지면은 가족의 달이라고 하죠. 많은 휴일도 있고 또 이벤트가 좀 있군요. 오늘 간단하게 뉴스 하나 얘기할까요? 5.18 18일 날이 광주 민주화 운동 그날인데요. 신문에 보니까 70세 이상 국가 유공자, 5.18 유공자분들 70세 이상께서 인천공항 전용 통로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이제 신문에 나왔네요. 마치 이렇게 서비스로 우대해 주는 같은 느낌으로 했는데, 저도 사실 한국을 방문하면은 코엑스 있죠? 코엑스가 서울 시내 공항, 거기다가 짐을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인천공항을 통과할 때 전용 통로 패스트 트랙 그쪽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서울 시내에 있는, 아마 서울역에도 있지 않을까요? 공항을 미리 출국 심사를 미리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하면은 결론 이런 전용 통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5.18 유공자를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린다든가 아니면은 비판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유언비어 퍼뜨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말 자체를 갖다가 못하게 법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런 말을 했을 경우에, 그런 글을 썼을 경우에 인종차별, 지역차별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잡아들이는 걸로, 차라리 그런 법을 만드는 게 낫지, 무슨 패스트 원스톱 서비스 이런 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이것들이 나도 그걸 했는데 나도 그러면 유공자인가, 내가 70살 이상인가, 그런 생각을 갑자기 들더거든요. 오늘 갑자기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버벅거리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좀 이해하시고요. 오늘은 89회, 제가 89회 특별히 89회라고 해서 저에겐 89라는 숫자가 특별하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데요. 90회 넘어가기 전에 9수잖아요. 9수. 그래서 특집으로 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학? 계속 유학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요, 종합적으로 이런 사람은 유학을 가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유학을 갔을 경우에 무조건 좀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제가 말하는 게 100% 맞다 해도 100% 틀릴 수도 있고 1%만 맞을 수도 있다 이거죠.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하나의 정보로 생각하시고 나중에 여과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은 유학을 오게 되면은, 이거 간다 온다, 하여튼 유학을 가게 되면은, 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중에 인생을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유형을 한번 제 인생의 경험, 또 제 3자 입장에서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유학을 가면 안 된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이건 개인적으로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죠. 당연히 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지금 미국도 있고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단순하게 미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유학을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독일이 아무리 공짜라도 비행기가 필요하죠.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못했을 경우에 생활비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유학 가면 안 된다는 중에 첫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어딜 가든 일단 돈이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이 또는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가 없을 경우에,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안 했을 경우에 그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들이 참아야 된다. 뭔가를 할 때 아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유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기 부부가 이제 회사를 같이 다녀요. 그러다 남자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적어도 미국 가서 법대를 들어가가지고 다시 법대를 들어가서 변호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돈을 이제 벌어서 너를 먹여 살리겠다. 그러면 이제 부인이 그럼 내가 이제 월급을 받은 거를 한 80%를 내가 붙여줄 테니까 어떻게 좀 한번 해봐라, 살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와서 공부를 하고 부인은 이제 뒷바라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요한 게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피폐해지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자기의 신분을 그래도 적어도 지금까지 살았던 생활의 스타일의 50%, 60%는 유지할 수 있다면은 어쩌면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로 인해서 내가 유학을 떠남으로써 경제적인 활동할 사람이 없다든가 또는 내가 가지고 가는 돈 때문에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피폐해진다면은 그 유학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유학을 중간에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유학 가서 박사 학위를 딴다든가 석사 학위를 딴다든가 대학교 학위를 따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학위는 다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학위를 따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뭐 하겠습니까? 교수를 하겠습니까? 뭐 강남에 학원 강사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당연히 사결쳐서 학원 강사를 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단순하게 영어 잘하는 꼬마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적어도 학사를 따야 되는데 학사 따서 돌아왔더니 집안이 망해 있더라.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죠. 이 나머지 가족들을 제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죠. 또는 내가 석사를 따고 왔더니 집이 망했더라. 내가 박사를 따고 왔더니 집이 망하지는 않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더라. 너무 어려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50%도 안 되는 삶을 살았더라. 평소에 극장을 갔다든가 뭐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내가 출발한 후부터는 그런 게 없었더라. 이렇게 되면 결론은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그 희생을 했다 이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처음에 미국에서 갔다가 온 사람이 그냥 월급이 연봉이 막 1억이 넘는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런 가정 자체가 인맥도 없고 뭐 뭣도 없겠죠 한마디로. 그러므로 한국에 돌아올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돌아가야 되죠. 왜? 나를 위해서 희생한 가족들을 생각하면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의무를 다해야 되겠죠. 내 월급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그 결론은 나는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달 불안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제가 조언을 하냐면은 가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가서 생활비 처음에 이제 출발하잖아요. 뭐 보통 뭐 300만 원을 가져간다, 500만 원을 가져간다, 정착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런 돈이 필요한데 그 이후에는 내가 다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먼저 학교에서 장학금 나온다. 독일은 공짜니까. 그리고 생활비는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쓰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 없는 거죠. 뭘 해줘야 된다 그런 게 없죠. 당연히 자신이 혼자서 경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무슨 이유에서든 그럴 경우에는 의무감이 생기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도 된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제 말은 경제적으로 나 때문에 가족의 목을 조이는 그런 유학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면 나중에 도피하게 돼요. 도피. 그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야. 내가 안 보려고 도망가는 거죠. 먹튀란 말 아시죠? 먹튀.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내가 어렵다. 근데 내가 똑똑한데 해외에서 그 현지에 있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아르바이트는 생활비밖에 안 됩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장학금을 받아서
외국으로 나간다.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에서 장학금 받는다. 특정 단체에서 장학금 받는다. 삼성이라든가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국가에서 장학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새누리당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봉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선진국에 왔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선진국에 왔어요. 여기서 민주주의를 공부했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독재 정권, 이런 사고방식, 빨갱이 사고방식, 이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어쩌고 그러지만 사실 선진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새누리당이라든가 박근혜 이런 사람들은 다 사실은 빨갱이에요. 빨갱이. 그러니까 빨갱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사실 조건부죠. 무슨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삼성 장학생이라는 게 그 공짜가 없어요. 다 삼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런 조건부를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결론은 종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사실 불안하죠. 그러니까 하버드를 나와도 그런 짓을 한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결론은 하버드에서 장학금, 당연히 하버드에서 장학금 못 받죠. 어렵겠죠. 그럼 독일로 가시라 이거죠. 그래서 가난한 무조건 유학 못 가네? 그게 아니죠. 만약에 500만 원을 우리 아버지가 번다. 그럴 경우에 나에게 200만 원을 주신다. 그럼 300만 원. 300만 원으로 생활하실 수 있다. 그럼 가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무조건 200만 원이 들어간다. 무조건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간다. 무조건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고를 수도 있다 이거죠. 자기의 여건에 맞게 대학을 고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원 박사 과정은 장학금을 무조건 받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드니까 대학교만은 무조건 작고 사이즈가 작고 저렴한 학교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인맥, 혈연, 상납으로 인해서 나중에 후기를 예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맥이 있어요, 제가. 또 혈연이 있고, 그리고 돈으로는 좀 될 것 같아. 어디 연세대학교 돈을 갖다 좀 5억을 때려 박으면 교수자를 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어. 아니 브로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을 해놨어. 그리고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유학 기간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요. 이제 예를 들면 석사를 왔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이 얘기하죠. 석사 왔어요. 2년 안에 여러분이 졸업할 수 있어요, 석사를? 그럼 좋죠. 그럼 내가 2016년 가을에 와서 2017년, 2018년 가을, 그렇죠? 2018년 5월 달에 졸업을 하는 거죠. 졸업을 해요. 그러면 2018년 가을에 회사를 취직한다.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그때 정확하게 그 어떤 회사가 정확하게 내 자리를 만들어 놨을까? 그 인맥이 지금도 살아있나? 그 혈연이 삼촌이 작은아빠, 이모, 고모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 건강할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돈을 쌌는데 1억을 줬어요? 아니면 방학 때마다 가서 돈을 줬어. 내가 이제 한국에 못 돌아가고 방학 때마다 부모님이 찾아뵐 수도 있고 누가 찾아뵈서 계속 그 자리를 예약해놨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연도 있고 돈도 있고 혈연도 있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내 자리를 갖다 뺏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취직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인터뷰 다 해서 합격을 하잖아요. 합격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합격한 거예요. 이제 취직한 거예요. 그 회사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배치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말로 인맥으로 혈연으로 돈을 때려 박은 거는 이 약속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보다 더 센 인맥, 혈연, 상납을 들고 온 사람, 돈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는 여러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학 기간 2년 동안, 석사 기간 동안 2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2년 안에 졸업해요? 왜 졸업 못하죠? 왜 처음에 오면 영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벅대겠죠, 한마디로? 그럼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요? 그럼 그 사이에 영어를 지치게 되는데 될까요? 여러분들 실력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유학 기간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못해요. 그렇다면은 한국에 있는 나의 인맥, 혈연,
내가 돈으로 이제 와이로를 때려 박았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이 권력자, 내가 잡고 싶은 그 권력자라든가 힘 있는 사람, 뭐 아는 사람, 이 사람의 이 힘을 갖다 권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길게. 삼촌 내가 한 2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삼촌도 그 자리에서 한 3년 더 있으세요? 이렇게 안 된다 이거죠. 나는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더니 2년 후에 그쪽이 딱 회사를 그만뒀더라. 그럼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유학 기간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듯이 한국에 있는 권력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을 하고 오는 사람들은 한국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이다. 나를 갖다 찝어준다더라. 꽂아준다더라. 이런 걸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하다. 근데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위 이제 삼성이라든가 이런 그룹, 이런 경우는 예측할 수 있죠,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조건이죠. 공부를 마쳐야 된다는 얘기죠. 공부를 안 마친 사람한테 안 준다 이거죠. 당연히 혈연일 경우에는 그냥 뭐 회사를 물려받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친척 혈연일 경우에는 학교 공부를 마쳐야 된다. 이것도 조건이죠. 그리고 한국 말고 선진국에서는 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기간을 정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정하더라고요. 대학교가 4년. 아예 스케줄 자체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학 시간 내에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공부가 개판이에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석사 과정 같은 경우, 박사 과정은 공부 기간이 결론 짧으면 짧을수록 그 내용이 얇겠죠, 한마디로. 얄팍한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내가 기간을 이 정도에 맞춰서 왔기 때문에 돈도 이거밖에 없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너무 서두르죠. 모든 게 서두르다니까 데이터도 개판일 것이고, 당연히 교수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뭐, 석사를 줄지 모르죠. 결론은 안 된다 이거죠, 결론은. 이런 방식으로는 예측하고 올 수는 없다 이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런 예측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런 예측이 아니라 나는 어디로 꽂혀질 거야. 나는 어느 교수 자리를 잡을 거야. 이런 예약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공부의 질이 안 좋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제사보다는 제사밥에 눈이 먼다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그런 말 있나요? 제가 옛날에 한 사람 하니까 박사과정을 따러 왔는데 한국의 교수 자리를 예약을 하고 왔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떻게 예약을 하고 왔나 했더니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한국의 교수가 은퇴할 쯤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 그러니까 석사, 박사 과정이죠, 과정. 딴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하고 친한 아이에게 야, 너 내가 나온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박사를 따가지고 올 때쯤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든지 뭐 골방을 차지하게 되면 네가 뭐 조교수라도 자리를 줄 테니까 갔다 올래?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럼 교수는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로부터 커미션을 받을까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의 연금이죠, 연금.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 곳입니까, 대학교가. 그러니까 교수가 자기가 은퇴를 하면은 대학교에서 연금을 받든지 뭐 교육자 연금을 받고 은퇴 자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플러스 더러운 교수 새끼들은 대학원생들에게 은퇴 자금을 뜯어낸다 이거죠, 은퇴 자금을. 자신의 교수 자리를 팔아버린다 이거죠. 마치 장사하는 사람들의 권리금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얘가 그랬잖아요. 이게 정식으로 사인하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맞는 게 아니라 이거죠. 제가 만약에 1억을 주고 교수님에게 1억을 주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뭐 잘하고 갔다 올게요 왔어요.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고 모른 척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방학 때마다 가족들이 찾아뵈야 되겠죠. 왜냐면 나를 좀 저 기억하시죠? 우리 아이 기억하시죠? 미국에 지금 공부 잘하고 있대요. 조만간에 졸업한대요.
아니면 직접 방학 때 찾아오든지, 또 미국에서 박사라든가 석사 논문을, 당연히 박사죠. 박사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 자료를 한국에 있는 교수 거를 사용하면서 한국에 있는 교수 이름도 거기다 슬쩍 집어넣어주는 서비스. 또는 미국에서는 그걸 반대할 수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 그 교수 이름으로 발표를 해주고, 당연히 돈도 매기고, 이렇게 해서 교수자를 사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그 교수가 그 대학교에서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은퇴를 했는데 그 교수는 내 자리를 진짜 A라는 학생에게, A라는 박사과정 밟고 있는 이 학생에게 주고 싶다. 돈도 좀 받고, 돈을 심지어 안 받았더라도 주고 싶다 했는데, 어느 날 이사장이 와가지고, 김 교수, 자네 지금 나이가, 그래, 은퇴? 그럼 이해로 하지.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여자애를 갖다가 싹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애가 누군가요? 저기 대표 딸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수는 아무 말도 못하죠. 제가 돈을 좀 학생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 교수자를 지금 권리금 받고 팔았는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왜? 대표라는데, 정치 대표라는데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거죠. 그런 걸 예측하고 유학을 떠난다, 왔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누구 정치인의 자녀, 누구누구 재벌의 자녀, 누구누구 대통령의 딸 이러지 않는 이상은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자, 세 번째는, 이번에 이런 경우는 이제 인간적인 건데, 대체로 유학을 오면요, 한국 사람들이 유학을 간다 하면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좀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유가 없어도 오긴 오는데 똑똑한 사람들. 근데 그 중에 서울대 학생들이 많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외국에 나온다는 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거죠. 사실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언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 언어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지식, 이런 기술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나 이 언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대가리가 딱딱할수록, 머리가 좋을수록, 내가 좀 뭔가를 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습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숨기기 바빠요. 내가 영어를 잘하는데, 내가 독일말을 어느 정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발전이 없어요. 전혀 발전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럼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할까? 공부 잘했죠? 그런데 외국에 나왔기 때문에 언어로 공부를 한다 이거죠. 다른 나라 말로 공부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발전이 없대.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가 없으니까 결론 두 개를 못 배우고 한 개 정도 배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습득 능력, 영어의 습득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대가리가 딱딱한 사람들,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내가 똑똑한데, 내가 서울대 사람인데, 내가 스카이 졸업했는데 이 정도 영어를 못할 것 같아? 여러분 못해요, 영어를. 내가 한국에서 진짜 가장 좋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나 벌써 그냥 한 방에 그냥 미국의 대학교를 합격했는데 내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해? 그래, 영어 못해요 여러분들. 개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쓰는 영어가 아니에요. 글을 써도 그게 영어가 아니라니까. 다시 배워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야,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너는 영어를 얼마나 잘 쓰길래 씨발 뭐 개소리를 뜨냐? 너 한국에서 어느 학교 졸업했어? 너 한국에서 무슨 대학교 나왔어? 너 미국에서 무슨 대학교 졸업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100%요. 99%도 아니에요. 100% 영어 습득 능력이 떨어져서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발표한 논문이라든가 공부 자체가 별로 질이 안 좋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똑똑하다, 내가 잘 나갔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내가 언어를 다시 공부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배운 걸 버리란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외국에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그 사용하는 언어가 이게 틀렸다,
이건 다르다, 너 이 좀 이상하다, 이럴 경우에 곧바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아니야, 안 틀렸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영어를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착각에 빠지고 오만에 빠지고 그리고 숨기기 바빠. 사람들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한국의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천재, 거의 뭐 천재, 공부 똑똑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천재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거죠. 천재라는 말이 정의가 무엇이냐. 외우기를 잘하면 천재인가요? 정말 책을 달달 외워가지고 그럼 천재인가요? 머릿속에 도서관이 있으면 천재인가요? 아니면 빨리 이해를 하면 천재인가요? 계산을 빨리 해. 막 숫자가 막 넘어가는데 그걸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 빼기 이거를 하면 그냥 그대로 막 다 마지막에 숫자가 다 나오는 거야. 예를 들자면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면 몇 나오겠어요? 5050. 이걸 갖다가 그냥 단방에 나왔다. 그럼 이 사람이 천재인가요? 그런 건 계산기로 다 하면 돼요. 컴퓨터로 찾아보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잘 외운다? 그냥 눌러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면 시리에다가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컴퓨터에 물어보면 돼요. 저장된 데이터에서. 뭐 당연히 좀 잘 외우고 뭐 잘 빨리 계산을 하면은 좋긴 좋겠죠. 근데 그걸 천재라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외국에 나와서 나 천재다, 이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계산 빨리 한다? 그냥 마트에서 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천재일 수가 없었어요. 나사에 갔어요, 나사. 그럼 계산을 빨리 한다 그럼 사람들이 야 좀 계산기 펀치하는 것보다는 야 쟤 시켜, 쟤 계산 빠르니까 그냥 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계산을 시키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모든 그 프로세스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천재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내가 단순히 서울대를 가서 내가 단순히 좀 좋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 천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개발하고 새로운 거를 끄집어내는 게 천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하게 언어를 빨리 습득했다,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있는 거 한마디로 그걸 갖다 빨리 했다고 해서 천재? 그 언어를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글을 썼다, 아름다운 말을 했다, 연설을 잘한다, 이럴 경우는 천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 나오는 유학 오는 사람들은 천재보다는 창의력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엉뚱한 사람, 현명한 사람, 좀 더 말하면 스마트한 사람보다는 와이즈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스마트는 똑똑한 사람 뜻이거든요. 스마트. 근데 와이즈는 넓게 이해한다, 현명한 사람을 와이즈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모든 게 다 문제가 없어요. 이제 유학을 가기로 했어요. 다 돈도 많고 다 나 머리도 딱딱하지 않아요. 전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대학교 때부터 뭐 석사, 박사. 그런데 야 요즘 저게 뜬다더라. 그래서 그 전공을 선택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저게 뜨니까 나도 선택해. 그럼 내가 그 전공을 정말 좋아했을까? 그건 모르잖아요 사실. 내가 선택한 전공이 정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었나? 그걸 우리들이 생각도 안 하고 결론은 남들이 하니까 요즘 뜬다더라 하니까 곧바로, 이게 장사가 아니에요, 공부예요 지금. 그래서 미래 새로운 나의 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가는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절벽이더라. 나도 뛰어내려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국회의원이 죽인다. 와, 국회의원 죽여준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연봉이 1억 3천 이상이고 뭐 자동차 기름값도 나오고 비서들이 7명이고 막 죽여준다더라. 그 내용은 모르는 거, 뭘 해야 되는지. 그냥 뭐 죽여준다더라. 하여튼 월급도 뭐. 그러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어. 근데 전혀 정치에 대해서 몰라. 모른다는 건 잘 외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외우는데, 숫자도 외우는데, 중요한 건 나에게 사상이 없는 거야. 나에게 생각이 없는 거야.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야 국회의원 하면 죽인다대. 그래서 정치학을 좀 해야겠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야 어떤 사람이 패션으로 완전히 뭐 요즘 패션 죽여주잖아. 드라마에서도 패션 디자이너 막 죽여주던데 나도 패션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미국의 파슨 같은 그런 패션 스쿨을 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겠어. 내가 그림을 좀 그리는데 패션을 하는 거야.
전혀 패션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동양화할 사람이 예? 디자인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림 그리는 것도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 통계하고 수학하고 뭐 다 물리하고 다 수학하는 건데 다 똑같네. 다 똑같다고 하면 그럼 뺨 맞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래서 누가 막 저게 죽인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저게 연봉이 요즘 세다더라. 야, 신문방송학과를 가면은 텔레비 방송국에 취직한다더라. 야, 그래서 모델도 만나고 연예인들도 만나고 연예인들하고 친해지고 같이 술도 마시고 인스타그램에다 사진도 찍고 막 죽여준다더라. 나 그럼 신문방송학과 가야지? 이런 애도 있어요. 정신없는 애들. 전혀 자신의 재능, 재질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걸 하게 되면은 엑스트라로 막 뭐가 딸려 들어온다더라. 이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결론은 좌절을 맛본다. 결론은 실패한다. 그 세계에 들어가서 만약에 학위를 따고 그 세계에 들어갔을지라도 가장 멍청한 놈으로 남을 수 있다. 왜? 실제로 그걸 정말 사랑하고 뭔가 뜻이 있고 사상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기초가 있는 사람들이 love of wisdom, 그 지혜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그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엑스트라로 뭐 준다더라, 핫도그 준다더라, 뭐 준다더라, 여자애들이 많다더라 이런 걸 생각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취직을 했을 때 그 세계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 된다 이거. 한마디로 종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유학을 오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5번째, 몸이 약한 아이는 안 된다. 몸이 약하다는 거는 이제 건강, 한마디로 스태미너가 없는 애들은 오면 안 돼요. 선진국은 한국의 대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놀고 막 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나라는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학교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지 공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학생들이 토플이라든가 토익 시험 보잖아요. 토익 시험을 만점 받았다고 해서 저는 그게 공부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답을 찾는 거지 한마디로. 실제로 공부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한 아이는 외국 선진국에서 공부를 할 때 힘이 들어서 힘이 약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어느 정도니까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는 게 막 나이트 클래스 가서 놀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평소에 그 러닝도 하시고 마라톤 같은 거 달리기도 하시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체력을 갖다가 유지를 해줘야지. 담배 존나 피고 술 존나 마시고 나이트클럽 하고 막 이런 애들은, 아니 마약을 존나 막 빤다든가 이런 아이들은, 몸이 약한 아이들은 이제 외국에 나왔을 경우에는 공부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또 정신이 약한 아이, 그런 애도 있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 찾아가서, 조금만 공부가 잘 안 되면 학원에 가가지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답을 먼저 보는 아이들, 이런 정신이 약한 아이들도,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뭐 편한 걸 사달라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안 됩니다. 왜? 외국에 나올 때 비서를 데리고 나올 수 없어요. 삼성의 이정희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누구누구 정치인들의 뭐 딸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애들의 비서라든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일반인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정신력이 약하다, 이럴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된다 이거죠. 단순하게 엄마, 아빠, 삼촌, 아는 사람,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밖으로 나가서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약한 아이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마약이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많이 발전돼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 마약 부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디 나이트클럽에 뭐 김무성 사위가 나이트클럽 주인인데 어쩌고 마약을 갖다가 뭐 파는 곳이다, 헤드쿼터다, 이런 말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마약을 많이 우리나라가 하는데 실제로 미국이 그래도 셉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이거죠, 마약에. 당연히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정신이 약한 아이들은 넘어가죠. 유혹에 넘어가서 마약을 하다가 돌아오든지 거기서 죽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약 하는 애들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에 와서 취직 못하는 거죠. 예. 마약 장사를 하든지 뭐 그걸로 성공하면 뭐 되겠지만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사실.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 평소에 게으른 사람,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막 텔레비 늦게 보다가 또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고 회사도 맨날 지각하고 아니면 대학교도 맨날 지각하고 아니면 땡땡이 치고 학교도 잘 안 가고 이런 아이들, 아니면 내일까지 숙제를 내야 되는데 내일이 왔는데도 숙제를 아직 끝내지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 제가 그랬잖아요. 비서가 없다니까요. 비서가 없으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따라가면 되죠. 나이 든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따라간다?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성인인 남자애가 외국에 유학을 가는데 엄마 아빠가 따라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참 비참한 거죠. 하여튼 게으른 아이는 그것도 안 된다. 왜? 미국의 대학교에서 누가 너 일어나서 빨리 학교에 와라? 그런 거 없어요. 갔는데 너 어제 왜 안 왔니? 이런 말 그건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자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F 학점 받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므로 모든 걸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거죠. 내일 뭐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숙제를 내라 했는데 교수가 중간중간 너 숙제 다 했냐, 몇 퍼센트 했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모든 걸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 이거죠. 저녁 식사도 내가 준비해야 되고 아파트도 내가 알아봐야 되고 학비도 내가 내야 되고 책도 사러 가야 되고 대학교 스케줄도 내가 짜야 되고. 근데 게으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못하는 거야, 한마디로. 게으른 놈은 대학교 스케줄 짜려고 그랬더니 등록이 끝났다든가 아니면은 학생들이 넘쳐나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예요, 사실. 그래서 미리미리 다음 수업을 뭘 들을 것인가, 다음 학기를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게으른 아이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또 빨래도 자주 해야 되는데 게으른 아이가 빨래를 안 해. 그럼 냄새나는 옷을 입고 갔다. 그럼 얼마나, 한마디로 동양 사람이라고 무시했는데 냄새까지 나봐요. 결론은 개판되는 거죠. 그쵸? 학교도 안 가? 학교도 잘 빠져? 이러면 어떻게 해요? 대리 출석을 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비서를, 우리 아이랑 얼굴이 비슷한 아이를 같이 보내가지고 그 애를 대리 출석을 한다고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 애를 갖다가 여러분들 자녀 이름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박사학위를 딴 다음에 여러분들 자녀의 사진을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유학을 보내? 여행 갔다 올 수 있죠. 미국에는 심지어 교수도 수업을 안 빼먹어요. 그런데 하물며 학생이 수업을 빼먹어요? 200명, 300명짜리 이런 수업이 있어요. 거대한 수업. 이런 수업은 사실 출석부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업을 빼먹어도 돼요. 그러나 시험은 빼먹을 수가 없어요. 대리 시험이요? 안 돼요.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학생증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 정신적으로 정신이 약한 사람, 그리고 게으른 놈, 이런 놈들은 안 된다 이거죠. 자, 이 게으른 사람을 이제 얘기했는데 약간 비슷한 말인데, 여섯 번째, 아무 생각 없이 유학원을 통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유학원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유학원에 가서 무슨 서류가 필요해요? 이거 무슨 개소리예요? 내가 어느 UC 버클리를 지원을 하는데 유학원에 가가지고 UC 버클리 지금 지원하려고 그러는데요, 무슨 서류가 필요하죠?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벌써 얘는 끝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해야죠. 내가. 그렇죠? 유학원은 결론은 편지를 보내준다든가 팩스를 받는다든가 어떻게 보면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학원이. 여러분들 모든 걸 다 해주는 곳이 아니라 이거죠. 에세이 좀 써주세요. UC 버클리 쪽으로 에세이. 제가 전공을 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뭘 했는데 서류 이런 거 그냥 떼다 주면 안 돼요? 이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애들은 결론 유학 오면 망합니다. 왜? 아니 땡 굴뚝이 영인하겠습니까?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게으른 놈이, 아무 생각 없던 놈이, 스스로 준비도 안 한 놈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왔더니 달라져가지고 그냥 모든 걸 스스로 다 한다? 에이, 말이 안 되죠. 그런 건 미국이라든가 다른 선진국에서 통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책도 안 읽어. 준비도 안 해요. 개나 소나 다 읽는 나. 모든 사람 있는 책 읽고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게 아닌 모든 사람 일반적인 지식을 읽었다. 어떤 사람이 그래. 난 책을 많이 읽는다. 무슨 책 읽었어? 이렇게 들어보면은 요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있는 책이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나 자신의 특별한 뭔가가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숨겨진 재능이 없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는 하버드는 못 들어갑니다. 예일 못 들어갑니다. 이런 학교들은 특별하게 나에게 뭔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특히 선진국에서는 석사 이상일 경우에는 나에게 뭔가가 있다. 나는 특별한 걸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걸 말을 해야지 장학금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냥 얇은 지식을 가지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겠다. 그 공부를 갖다가 좀 더 확장시켜 보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생각, 선진국에서는 야, 그런 거는 100년 전에 벌써 일어났어. 50년 전에 일어났어. 너 빨갱이냐? 이런 말밖에 못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생각, 뭔가 정하지 않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많은 걸 듣고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가치관도 상당히 좋아진다 이거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 계속 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갈고 닦는 건 당연한 거다. 유학을 위해서. 그러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피직스 있잖아요. 피직스,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철학도 공부하고 정말 다양한 걸 공부합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물리학이 1 더하기 1은 2다.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물리학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 물리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리학이 물리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걸 가지고 또는 물리학을 가지고 어떤 걸 상상하지 못한 지식을 깨우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게 상당히 어떤 걸 정해놓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런 정해놓고 하는 게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유학을 오면 안 된다 그죠. 이것도 사실은 대가리가 딱딱한 사람은 위험하다. 한국에서 대가리가 딱딱해도 돼요. 지금까지 잘 살았겠죠. 그러나 선진국에 오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잘 살든 한국에서 부자든 이명박 아들이든 이명박 딸이든 신경 안 써요. 이 사람들은. 그래? 우리 학교에 돈을 갖다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줬어? 고맙다. 끝이에요. 그 이후에 무슨 카펫을 깔아주고 학교로 갈 때마다 교수가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고맙습니다. 대통령 자제분이 오셨네. 이런 말 안 해요. 걔한테 어쩜 되려 엄하게 대할 수도 있죠. 그냥 무시하는 거죠. 기부는 기부고 너는 학생 아니냐 학생. 그렇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학생으로서 내가 돈을 냈으니까 장학을 받아도 일단 내가 학생으로서 그 구성원으로서 이 학교에서 최대한 쪽쪽 빨아먹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시설, 교수님들, 모든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기술이라든가 지식을 만들어야겠다. 이러면 학교에서 무조건 밀어준다. 그런데 게으른 자가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특정 단체가 밀어주는데 그런 새로운 지식을 갖다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 이거죠. 가족이 지금 막 굶어 죽고 있는데 한국에서 쪽방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아주 그냥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못한다 이거죠. 평소에 질이 나빴던 애가 공부도 안 하고 게을렀고 대가리도 딱딱하고 몸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이런 아이가 공부를
어느 날 갑자기 잘하겠습니까? 항상 대학교를 출석 안 하고 공부 잘 안 하고 대학교 들어갈 땐 어떻게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안 했다. 이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미국 오기 전에, 독일에 가기 전에, 프랑스에 가기 전에 미리미리 나는 누구인가, 내 가치관은 전체적인 세계의 시민으로서 좋은가, 훌륭한가, 내가 앞으로 공부할 것이 인류를 위해서, 적어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거죠. 고민을 안 하고 단순하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해외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100% 실패합니다. 근데 어떻게 실패 안 했어? 뭐 저를 욕할 수 있어요. 야, 이 새끼야, 실패 안 했어, 이 새끼야. 나 잘 나가. 한국에 돌아갔는데 대기업에 취직했어. 연봉이 막 1억이 넘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종으로 살아요. 그 세계에서 종으로 살고 결론은 커나갈 수가 없다 이거죠. 자기 마음속으로 마음을 갖다 열어보니까 쓸쓸한 거지, 한마디로. 마음을 열어보니까 쓸쓸해. 아, 나 쓸쓸하다. 실제로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지 않다. 아, 실제로 나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난 똑똑하지도 않고 나는 가짜다. 이걸 느끼는 날이 올 거라 이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하기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나는 세계의 시민으로서 당당한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